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잣돈이 부족하다, 월급이 빠듯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특수아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살던 이 선생님이 남긴 유산이 8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90억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은 마가렛 서던이라는 한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렛 서던은 19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마을 상수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수시는 프랑스어로 걱정 없음을 뜻하는데 이름과 달리 그곳은 그리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렛이 어린 시절을 보낸 1920년대와 193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마가렛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일손을 보태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돈을 지키려는 본능이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쓸 수 있을 때도 쓰지 않고 아끼는 습관. 마가렛에게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마가렛은 성장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특수아동들이었습니다. 당시 특수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마가렛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마가렛은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보험계리사였습니다. 보험계리사란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숫자와 확률을 다루는 어찌 보면 꽤 지루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함께 아이오와주 디모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가렛은 그곳에서도 교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히 돈을 벌었고 남는 돈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부부의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았고 비싼 차를 타지 않았으며 해외여행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아끼고 조금씩 투자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가렛이 6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유산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모아온 주식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누구나 아는 회사들, 3M, 제너럴 푸드, 하인즈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었고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주식을 팔아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것이 안전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주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얼마나 배당금을 주는지, 그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 회사들을 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사람들이 매일 쓰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요. 3M은 포스트잇과 테이프를 만들고 하인즈는 케첩을 만들고 제너럴 푸드는 시리얼과 커피를 만듭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케첩을 사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 이 회사들은 계속 돈을 벌 것이고 배당금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마가렛은 이 주식들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으로 같은 주식을 더 샀습니다. 복리의 힘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마가렛은 고향 근처인 그린빌로 돌아왔습니다. 디모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린빌에는 그녀의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동생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했습니다. 마가렛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일 남동생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몇 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간병 생활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가렛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남동생을 돌보느라 바빠서 복잡한 투자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투자 방식은 더욱 단순해졌습니다. 아는 회사만 산다. 배당을 주는 회사만 산다. 사면 팔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매 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마가렛은 그 배당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또 반복. 그린빌에서 마가렛의 생활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타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차는 1980년대 캐딜락을 몰았는데 새 차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굴러가는데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브랜드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마가렛에게 유일한 사치라 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돈을 쓰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마가렛은 배당금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반려견을 위한 간식,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려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가렛에게는 몰리라는 이름의 닥스훈트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마가렛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가렛은 몰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키고 좋은 사료를 먹이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몰리는 마가렛의 타운하우스에서 함께 살며 늙어갔습니다. 1993년 마가렛이 75세가 되던 해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혼자 투자를 관리해 왔는데 점점 힘에 부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숫자를 다루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자산관리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하고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가렛은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큰 결정은 본인이 내렸습니다. 자산관리사는 조언을 하고 마가렛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99년 마가렛이 81세가 되던 해에 또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마가렛은 자산관리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렛다운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몰리를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돈을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게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관리하는 계약에 강아지 돌봄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가렛은 그 뒤로도 10년 넘게 더 살았습니다.
몰리는 마가렛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 조항이 실행될 일은 없었지만 마가렛은 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투자 철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마가렛이 가진 주식들은 모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3M 테이프는 사무실에서 썼고 하인즈 케첩은 식탁에서 봤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복잡한 기술 회사나 신생 기업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둘째, 배당을 중시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배당은 회사가 돈을 벌면 나옵니다. 마가렛은 주가보다 배당을 받습니다. 매 분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것이 그녀에게는 투자의 증거였습니다. 셋째,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가진 회사들은 대부분 100년 가까이 버텨온 곳들이었습니다. 넷째, 오래 살았습니다. 이건 투자 기법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마가렛은 94세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 주식이 불어났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렛이 세상을 떠난 2012년 기준으로 그녀의 자산은 약 840만 달러였습니다. 남편이 1983년에 남긴 유산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계리사의 수입과 저축률을 감안하면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50만 달러를 29년간 연평균 10%로 불렸다면 약 800만 달러가 됩니다. 연평균 8%라면 약 450만 달러가 됩니다. 마가렛이 추가로 투자한 금액까지 감안하면 숫자가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렛은 천재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않았고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단기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가렛의 마지막 몇 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세가 넘어가면서 마가렛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려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가렛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박한 타운하우스에 살고 낡은 차를 몰고 수수한 옷을 입는 할머니.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교사였습니다. 2012년 10월 마가렛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94세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840만 달러라는 금액도 충격이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라고 했는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반은 그린빌 휴먼 소사이어티에 기부하라고 했습니다. 휴먼 소사이어티는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새 가정을 찾아주는 단체입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입니다. 마가렛은 평생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몰리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동교육, 특히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마가렛이 평생을 바친 일이었습니다.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것,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녀는 죽어서도 그 일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린빌 지역사회 재단 역사상 가장 큰 개인 기부였습니다. 재단 설립 후 56년 만에 처음 있는 규모였습니다. 휴먼 소사이어티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고요. 허세 부리지 않고 똑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을 것 같다고요. 내가 좋아했을 것 같은 분이라고요. 마가렛의 유산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매년 운영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미 400만 달러 이상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마가렛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돈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몇 명 언급해 보겠습니다. 실비아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67년간 비서로 일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상사가 주식을 사라고 지시하면 그 주식을 조금씩 자기도 샀습니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만큼만요. 그렇게 수십 년을 반복했고 세상을 떠났을 때 9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유소 직원과 백화점 청소부로 평생을 일한 남성입니다. 그 역시 아는 회사, 배당 주는 회사 주식을 사서 팔지 않았습니다. 95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수십 년간 팔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약 80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보트 연구소에서 비서로 일한 여성입니다. 1935년에 180달러를 주고 에보트 주식 3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75년간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 3주는 72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고소득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투자 기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을 때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검소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가렛 서던은 29년간 같은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남동생을 간호하면서도 혼자 늙어가면서도 그녀는 같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는 회사 주식을 사고 배당을 받고 다시 사고 팔지 않고 이 단순한 패턴을 29년간 반복했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인터넷이 등장했고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투자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840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렛 서던이 특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능이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많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작은 마을에서 혼자 투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물론 운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가진 회사들은 대부분 검증된 우량주였습니다. 운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가렛의 특별함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견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싶은 유혹을 견뎠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유혹을 견뎠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고 싶은 유혹을 견뎠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갖고 싶은 유혹을 견뎠습니다.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겠다는 선택, 쓰지 않겠다는 선택, 바꾸지 않겠다는 선택. 마가렛은 그 선택을 29년간 매일 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가렛 서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가렛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65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29년간 자산을 불렸습니다. 65세에 시작해도 2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찍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렛의 투자 방식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아는 회사, 배당 주는 회사, 팔지 않기.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차트 분석도 없고 레버리지도 없고 파생 상품도 없습니다. 투자는 복잡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할수록 지속하기 쉽습니다. 마가렛은 단순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셋째,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마가렛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사 월급은 많지 않았고 남편의 유산도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쓰지 않은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마가렛은 지출을 줄여서 투자할 돈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시간이 해줍니다. 마가렛이 특별한 수익률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대략 연 8%에서 10%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과 비슷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복리가 작동했습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느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마가렛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렛은 돈 자체를 위해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었고 동물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에 29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돈을 모으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왜 이러고 있나 싶어집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동력이 생깁니다. 마가렛에게 그 동력은 아이들과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은퇴 후의 삶일 수도 있고, 사회 환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렛 서던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대단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교사로 일하고, 남편을 잃고, 동생을 돌보고, 반려견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그녀는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840만 달러를 모았고 그 돈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원칙을 오랫동안 지켰을 뿐입니다. 투자는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유지하고 시간이 일하게 두는 것. 마가렛 서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견디면 됩니다. 마가렛 서던이라는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저 특별하게 오래 버텼을 뿐입니다.